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혈관을 막는 나쁜 성분, 약을 먹어야 떨어지는 수치로 생각하실 겁니다. 검진 결과지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이 필요하듯 우리 몸도 콜레스테롤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에 모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끊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마치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독성 물질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필수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벽을 만드는 재료이자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해요.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담즙산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나쁘기만 한 물질이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이유가 없겠죠. 이런 오해는 사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서 운반되는 방식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특별한 운반선을 타고 다녀야 해요. 이 운반선이 바로 리포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고밀도 지단백질인 HDL과 저밀도 지단백질인 LDL이 가장 중요합니다. HDL은 마치 청소부처럼 몸 구석구석에서 쓸모없어진 콜레스테롤을 해소해서 간으로 가져갑니다. 반면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곳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하죠. 둘 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운반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이는 LDL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택배차가 너무 많으면 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영자님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그분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에 모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달걀도, 고기도, 심지어 견과류까지 모두 피하셨죠. 처음 몇 주간은 체중도 줄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식사 시간이 괴로워지셨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식사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이런 상황이 3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은 그분에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없으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말씀에 그분은 정말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 김영자님은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중단하고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자체를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소중한 구성 요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HDL을 늘리고 LDL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볼 때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LDL과 HDL의 비율에 집중하세요. 또한 음식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를 곁들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드시면 어느 수치부터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먼저 확인하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높은 숫자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두 지표는 생각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HDL과 LDL 그리고 다른 지단백질들을 모두 합한 값일 뿐이에요. 마치 과일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와 배, 오렌지의 총 개수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가 많은지 배가 많은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는 실제 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중성지방은 더욱 까다로운 지표입니다. 검사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검사 당일 아침에 금식을 제대로 지키셨는지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져요.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지표로는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수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LDL 수치가 16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수치가 혈관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혼란을 겪은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정수님은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300대로 높게 나오다가 어떤 때는 150대로 정상 범위에 나오기도 했어요. 박정수님은 이 수치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 달에는 모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극도로 조심하셨어요. 반대로 낮게 나오면 안심하면서 평소대로 식사하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식사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도 불편해지셨습니다. 특히 검진 전날에는 밤 9시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물도 최소한만 마시면서 조심하셨는데도 수치가 예측할 수 없이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셨다고 하더군요.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 날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앞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박정수님의 여러 해 동안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중성지방은 그날의 컨디션과 식사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대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박정수님의 LDL 수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13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 범위에 속하는 안정적인 수치였죠. 또한 HDL 수치도 5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박정수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그동안 중성지방 수치 변동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 후로는 중성지방보다는 LDL 수치를 중심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정수님은 이제 검진 전날에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내시고 검진 결과도 LDL 수치만 확인하신다고 해요. 덕분에 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다시 즐거워지셨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LDL 수치를 체크하면서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계시죠. 즉, 헷갈리게 여러 수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인 160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이 하나의 수치만 정확히 체크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LDL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수치에 집중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덜어내시길 바라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음식을 줄이면 콜레스테롤도 줄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달걀 노른자를 피하고 고기 섭취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 하시죠. 이런 노력이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 몸, 특히 간에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고작 20%에 불과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 공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셈이죠. 간은 정말 똑똑한 기관입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자체 생산량을 줄이고 음식 섭취가 적으면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채식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고 어떤 분은 고기를 즐겨 드셔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체질과 유전적 요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도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질적 특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4세 이순남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사신 분입니다. 주로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셨어요. 그런데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다른 분들보다 수치가 더 높으니까 말이에요. 이순남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식단을 의심하셨습니다. 혹시 모르게 기름진 음식을 먹었나 싶어서 더욱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셨어요. 참기름도 끊고 견과류도 피하고 심지어 들기름까지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족력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순남님의 어머니와 형님도 모두 콜레스테롤이 높으셨다고 해요. 그제야 의사 선생님이 체질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는 타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순남님의 접근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꾸준한 신체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농사일로 몸을 많이 움직이셨지만 추가로 매일 아침 30분씩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셨어요. 농사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늘어난 체중을 5kg 정도 줄이셨거든요. 식단은 기존의 채소 위주 식사를 유지하되 과도한 제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셨어요. 이런 생활을 6개월 정도 지속하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이순남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걷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농사일과 함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 수치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체질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실천하고 계시죠.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는 극단적으로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체질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검진에서 가족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체질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식단 제한보다는 하루 30분 걷기 같은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틴이라는 약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용을 주저하십니다. 인터넷에서 간 손상이나 근육 통증 같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타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천 건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고 심근경색과 뇌경색 위험을 20%에서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듯 스타틴도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육 통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이것도 100명 중 5명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됩니다. 실제로 약이 정말 필요한 분에게는 목숨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가족력이 강한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만호님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신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90까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타틴 복용을 권했지만 최만호님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무서운 글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간이 망가진다거나 근육이 녹는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결국 약 복용을 거부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이 끝나고 나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택시 운전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제야 최만호님이 스타틴 복용을 결심하게 되었죠. 약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최만호님은 약간의 근육 통증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인터넷에서 본 부작용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니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봤더니 2주 정도 후에 근육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십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120까지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가슴 답답함이나 숨차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택시 운전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어요. 최만호님은 지금 스타틴을 복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실감하고 계시죠? 오히려 더 일찍 약을 시작했더라면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스타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생명줄과 같은 약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권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보다는 검증된 의료진의 조언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약물이니까요.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뇌졸중 위험도는 단계별로 나눌 수 있어요. 0단계는 완전 정상 상태로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2단계는 동맥경화가 시작되어 혈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죠. 각 단계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단계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1단계라면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2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3단계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정말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6세 정혜자님은 전형적인 1단계에 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모두 뇌졸중을 겪으신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어요. 하지만 당뇨병은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셔서 아직은 큰 문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혜자님이 처음 병원을 찾은 건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였어요. 검사 결과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고 작은 플라크가 발견되었다는 소견을 들으셨거든요. 가족력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혜자님에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아직 필요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혜자님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건강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였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분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식단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셨어요. 짠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국물 요리를 줄이고 나물과 샐러드 위주의 반찬을 늘리셨습니다. 또한 현미밥과 통곡물 빵으로 바꾸시고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노력하셨어요. 체중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표준 체중보다 8kg 정도 더 나가셨는데 6개월에 걸쳐서 5kg을 감량하셨어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플라크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면서 혈류가 더 좋아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정혜자님은 이런 변화가 정말 신기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졸중이 올 거라고 체념하셨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우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정혜자님은 70대에 접어드셨지만 여전히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걷기는 이제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필수 루틴이 되었고 건강한 식단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 언니의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엄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도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내일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 본인이 어느 위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금연, 절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혜자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콜레스테롤과 뇌졸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중한 구성 요소예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LDL 수치에 집중하고 본인의 체질을 인정하며 필요할 때는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할 질병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에요. 단계별 관리를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처럼 극단적인 식단 제한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관리를 하시고 박정수님처럼 진짜 중요한 수치에 집중하세요. 이순남님처럼 체질을 받아들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시고 최만호님처럼 필요한 약물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혜자님처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불안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안심과 희망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모두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건강한 혈관, 건강한 뇌를 지켜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면 뇌졸중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